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그는 더 힘들어 뉴스 경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전현무 MBC 연예대상의 주인공이죠. 저는 시사평론계의 전현무가 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색드립의 대마왕 신동엽이 KBS 연예대상 주인공입니다. 자, 시사평론계의 신동엽 박지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저 신동엽이죠, 하필? 색드립. 그 색드립 우리죠. 박지희 아나운서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김 목사님이 주신 대본대로 할 뿐입니다. 네, 그래요. 그 대본대로 읽으세요. 네. 네, 저는 새해에는 시사평론계의 공지영이 되겠습니다. 네, 새 책을 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책. 왜요? 예, 이거 새 책을 들고 왔는데 시사평론계의 공지영. 네. 또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작가. 아니요, 뭐 페미니스트는 아니고 이 공지영 작가가 책만 내면 아주 돈을 그냥 다 쓸어 담지 않습니까? 칼코리로 그냥 다 그렇죠. 쓸어 담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공지희. 공지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민기 평론가 나오셨어요. 네. 자, MBC 연예대상 전현무는 저, KBS 연예대상 신동엽은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그러면 SBS 연예대상 하나 남았는데 네. 우리 저 SBS 연예대상 누가 받았죠? 유재석 씨가 받았죠. 유재석.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계 유재석 전민기입니다. 아니, 좀 어울리는 사람으로 해야지. 아니, 지상파 다 잘리고 이제 유튜브에 기어들어온 당신이 무슨 유재석입니까? 아니 그러면 용민이 형이야말로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는 전현무하고 뭐가 어울립니까? 전현무가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프로그램. 예. 나 혼자 산다 아닙니까? 그 용민 형님은 이제 나 혼자 싼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혼자 싸시잖아요. 나혼산. 이게 정말 새해는 모두 대상을 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규칙 막말 헛소리로도 시사가 가능하다. 신개념 시사 팟캐스트의 대장연 개그는 더 힘들어 뉴스 경장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개그는 더 힘들어 뉴스 경장. 자, 박지희 아나운서가 책을 냈습니다. 네. 책 제목이 꽂아도 되는 발은 없다. 최채영 참 괜찮네요. 예. 네. 깜짝이야. 네,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답니다. 꽂아도 되는 발은 없다. 너무 웃기네요. 예, 그래요. 우리 저 박지희 아나운서가 책을 냈어요. 네. 표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으로. 그것 때문에 따로 사진 찍은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래요. 한 해라도 젊었을 때 사진을 써야죠. 그래요. 여러분 저기 박지희 아나운서 책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 권씩 사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야 됩니다. 다 사셔야 됩니다. 지금 할인 중입니다. 왜 벌써 할인을 해요? 10% 할인. 출간 기념. 처음부터 할인하는 게 어딨어? 아니, 시작부터 땡처리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제 팔 때는 땡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달 기다립니다. 30% 세일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할인은 없습니다. 저요? 네. 전 2달 기다립니다. 또 떨어져. 그래서 중고 서점 가서 삽니다. 한 몇 달 기다리면 이제 무료 나눔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목차를 봤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와,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가 고생했던 그 지난날의 이야기, 특히 2년 전에 2차 가해 논란, 터무니없는 마녀 사냥 중심에 섰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때 사실 뭐 기자들이 저에 대한 기사를 엄청나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도 저한테 연락이 온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등신 새끼들이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뭐 무수하게 많이 언론들한테 씹혔잖아.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2명은 왔었어요. 저 뉴시스 쪽하고 네. 국민일보 쪽. 두 기자는 양심이 있었어요. 근데 취재를 안 하고 기사를 취재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쓴 거야. 그냥 받아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면 당연히 이놈이 그렇군요. 썼겠지 하고 이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그리고 그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야 계정주가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막 그 취재를 인스타그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방 메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하나 옛날에 올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박지 인스타그램에 명품백 자랑 뭐 이렇게 올리고 기사를. 명품백이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명품백이었나 봐요. 명품백이 있으니까 뭐 들고 있고. 명품백 있을 수도 있지. 그럼요. 네. 그게 아니 뭐 뭐야? 내가 훔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글쎄 말이야.
그게 이제 이런 거야. 네. 여성이 주인공인. 근데 누굴 씹어야 돼. 그러면 예쁜 사진, 명품을 가진 사진 이런 사진을 올립니다. 왜냐? 댓글로 씹으라고. 그렇게 밑밥을 까는 거지. 사진은 진짜 잘 나온 것만 가져가서 기사에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만 모아서 저 그 책에 넣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넣습니다. 책에. 조선일보 픽 네. 나의 사진. 근데 어쨌든 이제 네. 책 나온 걸 두고 이제 창석이 가니까 나도 한다. 네, 이런 그렇죠. 평들이 있던데요. 아 창석 씨 판만큼은 내가 팔 수 있을까? 해가지고 좀 그건 불가능일 것 같긴 하지만 예,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창석이 네. 못 이길 거예요. 그래요? 창석이는 자기 출연료 갖고 책을 다 사거든요. 아, 그거 다 본인이 산 겁니까? 본인이 산 아 거예요. 본인이 사요? 그렇군요. 80%는 지가 샀을 겁니다. 그럼 못 이기죠. 못 이겨요. 그럼. 네. 아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책 쓰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음. 오래 걸리기도 했고 아 그럼 그리고 또 2020년 그때부터 컨택이 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다음 해 정도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안 쓰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그럼. 근데 그거를 기자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걸 기사화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이거 내가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죠. 그래서 기록 자체가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지. 이러면은 그럼 그 나는- 억울함이 또 누군가의 억울함이 된다고. 그리고 나는 진짜로 그 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디스카운트 됐기 때문에 네. 언론이 씹는다고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을 규정한 거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그 시민들이 성숙해지고 맞아, 똑똑해져서 달라졌어. 네, 기레기들 말을 그렇게 다 듣진 않더라고요. 또 박지희 씨 책을 좀 다 읽어줘야 됩니다. 박지희 네. 욕했던 사람들. 저 기레기들이 떠들었다고 그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네. V로 하면 안 되죠. 예. 자, 그 박지희 욕했던 사람들도 다 책을 한 권씩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꽂아도 되는 발은 없다로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밟아도 되는 네. 꽃은 꽃은 없다. 없다. 예. 네. 그래요. 이 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근데 또 박지희 아나운서가 그때 그 일 이후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뭐 이제 진행을 잘하는 이렇게 추임새를 잘 넣는 광고 멘트 잘 읽는 그런 박지희 아나운서였다면은 네. 그 뒤로는 논평이 가능한. 아, 상당히 몇 단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됐는지 몰라요. 시사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이 가능한. 아. 예. 그래서 박지희 아나운서 다음 수수는 진짜 평론가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실제로 그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은 족바가 시대 나왔거든. 네. 거기서 자기 정견을 얘기하는데 야 이쯤 되면 종편에 나오는 저 여러 그 여성 나부랭이들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낫다. 예. 훨씬 나. 존경합니다. 게다가 저도 한번 크게 발표야 제대로 된 좀 그럼 평론이 나올 것 너도 많이 같습니다. 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인생의 그 획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 맞아요. 총서 출마했다가 정말 박지희 한 10배는 밟혔을 거예요. 예, 난 이제 그쵸, 죽는가 보다. 비교가 안 되죠. 예, 네.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 좀 초연해졌어요. 과거에 막 이렇게 뭔가 쫓기는 그런 삶은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예, 뭐 잃은 것이 있다면은 얻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서 그런지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 누나 같을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박지희 씨가.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그런 의미는 안 아닙니다. 읽었어, 안 읽었어. 뭐 이렇게 뭐가 풍파를 네. 얼굴로 그러니까 우리 맞아서. 전민기 씨도 유튜브계로 들어서셨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지보지하고 막 욕하고 네. 막 뭐 무슨 뭐 강간운운하고 그러시면은 아마 인생의 한 획을 긋는 날이 올 겁니다. 야, 그런 쪽으로 가면 철컹철컹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새 책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이 왕의 서재에서 나왔어요. 네. 왕의 서재가 예전에 이동영 작가 책도 냈고 네네네. 정봉주 전 의원 책도 냈고 그렇군요. 예. 왕의 서재로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민기 예, 옹의 새 유튜브 사장 남천동. 남천동. 예. 네. 지금 뭐예요? 사장 남천동이 무슨 뜻이야? 오창석 씨, 뭐 헬마. 맞습니다. 오창석 씨랑 헬마랑 저랑 셋이 하는 건데 이제 남 밑에선 그만이라고 우리가 사장이 한번 돼보자 해서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예. 그 영화 그 저기
최민식 씨 나왔던 영화가 그렇지. 있어요. 예, 범죄와의 전쟁. 그렇지. 거기가 이제 내가 서장 남천동, 너가 서장 남천동 살제 한거 이제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풍자라든지 예. 이제 현 어떤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일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짧게 하나 해드리면 이번 첫 그 컨텐츠는 뭐였냐면 2023년 희망 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뉴스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뽑은 헤드라인은 그 대통령 부부 화성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에서 진행하는 그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우리 교웅이 술이 취해서 신청을 합니다. 왜 일명의 이제 여사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날아간다. 지구를 떠난다는 그런 좀 뉴스를 뽑아봤죠. 재밌네요. 그래요. 올 한해 일어섰으면 하는 것 저도 있습니다. 뭐예요? 뭐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던 그겁니까 혹시? 일어섰으면 하는 것. 예. 네. 중심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마음의 중심에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예전엔 됐습니다. 예, 30년 전에. 40대 이후로는 그러면 이루어진 40대 이후로 너희들도 꺾일 겁니다. 네, 꺾일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저 사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마리님, 2023 뉴경과 함께라고 네. 하시면서 예, 눈밭에다가 밭에서 2023 뉴경과 함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웬만하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그러니까요. 이름 쓰기 쉽지 않은데.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마리님이 예전부터 제 방송 쭉 또 그러게요. 애청해 오신 분인데 네. 어디 사시는지 몰라요. 예. 무슨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까? 예. 이렇게 또 항상 이게 마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바닷가 쪽에 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언제 한번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오케이 마린이라고 자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C 주진우 발님께서 요즘 살맛도 안 나고 웃을 일도 없는데 뉴스 경장 덕분에 웃습니다. 세 분 손잡고 감옥 들어가시기 전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게 남천동에도 세 사람 들어가기 전까지 응원하겠다고 다들 기원을 하셔가지고. 아니 들어가면 더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지난 연말에 한동훈이가 자기 집 초인종 눌렀다고 그 구속영장을 쳤잖아요. 다 기각되는 거 보면서 야 얘네들은 크게 두려워할 친구들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등을 보면서. 예. 그래요. 그 얼마나 구속영장이 말도 안 되면은. 근데 사실 구속영장 그것도 그렇게 무리해서 하루 만에 추진을 한 것도 아마 이 판사는 아마 구속영장을 내줄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도 뭐 제대로 안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또 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저기 이 정권 들어서 감옥 가는 거는 이건 축복입니다. 훈장입니까? 은총이에요. 좋습니다. 예, 그럼요. 그 진짜 나쁜 짓 해서 감옥 가더라도 나중에 나 윤석열 때 감옥 갔다 왔어. 그러면은 면죄부입니까? 면죄부 정도가 아니라 약간 전두환 때 감옥 갔다 온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구나. 건가요? 뭐 좋은 일 하다 갔다 온 것처럼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이제 이미지가 비춰진다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감옥 갈 일이 있으면은 이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한테 수사가 들어오면 형님까지 엮어서 함께. 내가 지시했다고 그래. 그래요. 박지희도 공범이라고. 그래. 셋이 같이 가자. 이런 때 가줘야 예.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예. 자 다음 매블 오리지님께서 제목 참 꼼꼼하게 잘 고치셨네요라고 이 개그는 더 어려워 뉴스 경장. 네 이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개그는 더 힘들어네요. 네. 네. 정기후원 진보지희님께서 그동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간만에 왔더니 난리 났군요. 닉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의 진의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밌고 합류한 전민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 모두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희 파이팅. 네, 예. 전민귀도 네. 응원합니다. 네, 열심히 진보지희님 감사합니다. 진보지희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보지희 아니고요. 예, 새해 복 많이 진보지희입니다. 받으시고 자 다음
일포르노님께서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의 하야라는 단어는 긍정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주제곡도 하야인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야를 외쳐봅시다. 네, 하야. 펑크 원교회의 그 2023년 표가 하야예요. 하야. 하야. 부흥, 하야. 소생, 그리고 뭐 부활 뭐 이런 의미예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하야를 실천하는 교회, 하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 뭐 이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네. 자, 다음. 호박죽에서 코박죽은 상상도 못했다 크크크라고 곽0505님께서 호박죽에서 코박죽은 상상도 못했다. 네. 호박죽이 뭔가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뭔가요? 몰라요? 네. 당신은 압니까? 코박죽? 예. 모르겠네. 몰라요? 예. 에이, 뭐예요? 알면서. 몰라? 몰라?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지난주에 내가 대본 쓸 땐 나만 알고 쓴 건가? 두 분은 그냥 모르고. 그냥 코 박고 죽어라 뭐 이런. 나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좀 설명 들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위험한 뜻인가 보네요. 예, 바로 성인 인증 들어오는 검색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박죽. 자, 그래요. 여현주여님께서 네. 오직 여현주만을 믿습니다. 여현주여. 예. 그래요. 네. 여현주, 여현조인데, 예. 제 아내가 정현주. 정현주. 네, 그래서 내가 주 패티시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 대학 1학년 때, 그 제가 한 반년 정도 예. 저기 차를 태우고 다녔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주로 끝납니까? 은주. 특이하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반년? 거의 1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제가 무학여고, 그 무학여고 아시죠? 무학여고 알죠. 거기서 태워가지고 강남대까지 거의 날마다 와. 차를 태워서 갔는데 그 정성이 닿지 않았나 근데 이제 보네요.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예. 오로지 사준 게 있다면 지가 먹으려다만 해태우유. 지금은 없어진 해태우유. 떨렁 해태우유. 그것도 작은 팩, 큰 팩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거 떨렁 하나 주고 말았어요. 아이 진짜. 밥이나 한번 좀 같이 먹자고. 아니 근데 그 정도 눈치 없으면 어떡해요? 빨리 그만 심지어는 두셨어야지. 저런 일도 있었어.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는데 내 와이퍼가 망가졌어요. 예. 와이퍼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세워놨다고 숲속에서 1시간 동안. 그녀는 뒤에서 화장만 고치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랬습니다. 뭐 신부화장합니까? 1시간 동안 화장을 고치게. 아 그런 예.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주티 씨군요. 주티 씨. 예. 그래, 주진우도 있고. 자, 그래요. 자, 우리 돈 보내주신 분들, 예. 싸신 분들부터 한번 만나겠습니다. 자 취하는 빵 카스테라님 100원. 예, 이게 영업방해로 걸려고 그래. 이거는 이제 걸어. 그 수수료 떼고 나면 한 몇십 원 남는 거 아니에요? 몇십 원 남은 지금 거지. 우리한테 한 60원, 70원 들어온다고. 이게 우리를 아주 매기는 거예요. 야, 60원, 70원. 그 동전 한번 구해봐. 구할 수 있는지. 10원 동전 못 구해. 어? 차라리 편지 봉투에 100원을 넣어서 벙커원으로 보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예. 취하는 빵 카스테라는 반드시 영업방해로 저희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소고발합니다 저희가. 자, 다음. 네, 시장님 500원, 여현주원님 1000원, 줄리는 만났다님 1000원, 이동 삼간 고등어 1000원, 너도 1000원, 유방군 A 빨면 1터질이 1100원. 1,100원. 예. 뭐 이제 1,000원 VAT까지. 양심이 좀 있으시네요. 네, 네. 아 근데 10% 아니에요. 좀 더 뛴다고 아,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자, 엉클 유우님 4,600원, 여현주연님 5,000원, C 주진우발님 5,000원, 헬리아스님 5,000원. 아, 5,000원대로 여기까지 싸신 분들이에요. 예, 많이 싸신 쌌습니다. 분들이고. 예. 자, 다음엔 이제 쏘신 분들. 런보이 런 10,000원. 어. 엉클 유우님은 아까도 보내주셨었는데 4,600원 이어서 또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마뱀님은 야 2만 원. 어. 아 대단합니다. 네. 쏴주셨습니다. 네. 마뱀님도 2만 원. 마뱀님이 한 번 더 2만 원. 6만 원 보내셨어. 예. 아이고. 총 6만 아니, 원이군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네. 예. 근데 한 번에 6만 원 쏘는 게 또 더 눈에 싹 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아, 그렇지. 예. 이게 나눠서 보내셨을까? 네. 예. 하늘구멍님 2만 원. 스크류바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 회차였습니다. 드디어 싸지 않고 쏘게 되어 기쁩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싸지 않고 쏘시는 걸로. 아, 너 스크류바를 왜?
왜 쓸데없는 데 쓰냐고.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빙빙 돌리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빙빙? 예, 왜 돌려? 입속에서. 입속에서. 예, 어디 있어도 예, 됐더니. 깜짝이야. 예. 놀랐습니다. 네, 일보르노님 3만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뱀님이 또 쏘셨네요. 만 원을. 그러면 7만 원 보내시고 7만 원 보내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버킹검님 정기 후원을 시작하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쏘신 분들만 네. 싸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쏘신 분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개그는 더 힘들어 뉴스 공장. 자, 그럼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박쥐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느끼실 수 있는 브리핑, 여성이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브리핑, 박쥐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지희입니다. 자, 시사평론가 전민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민기 씨 새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조촐한 꿈이 있습니다. 네. 떼돈 버는 겁니다. 떼돈을 번다. 벌어서 뭐 어디 쓰시려고요? 뭐 어디 뭐 요즘에 이제 수입이 본격 허용됐다고 하는 그 리얼돌 뭐 사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돈 벌어서 왜 리얼돌을 삽니까? 그러면은 성매매 뭐 하시려고 그런 거. 요즘 단속이 심해가지고 가격도 올라갔다던데. 아이 무슨 소리야,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성매매라니, 내가 성매매를 왜 합니까? 성매매도 안 한다. 그러면 뭐 딴 살림이라도 차리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많이 벌어서는 안 될걸요?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유부남하고 살면서 리스크 비용 안 받고 삽니까? 아니 지금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왜 두 명하고 삽니까? 그러면 지금 한 명하고는 이혼하고 불륜녀와 재혼하겠다. 아니 지희씨야, 아니 아내하고 왜 이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좀 그런데 저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전민기 씨가 동성 취향이었다는 건데 어쩐지 이 무성욕은 이성에 대한 무성욕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 동성이라뇨. 점점 진짜. 그러면 뭐 양성애인가요? 네, 우리 전민기 씨 취향이 참 독특한 것 같네요. 그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 3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담철곤 회장의 아들 담서원 수석부장 상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올해 33살입니다. 대기업 오리온의 이 경영 세습이군요. 그죠? 정말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담서원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혹시 뭐 아나운서와 소개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오너 3세가 될 담서원 신인 상무는 입사 1년 반 만에. 잠깐만요. 전민기 씨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 1년 반 만이라고 하셨어요? 입사요. 입사? 세상에, 지금 새해에도 이런 변함없이 음란한 표현을 서슴없이 하시네요. 이것 보세요, 박지희 씨. 입사라니요. 회사 입사. 박지희 씨는 입사 안 해봤습니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사를 해봤냐니 여성한테. 전민기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내분이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줄 알고는 있어요? 잠깐만요. 박지희 씨가 말하는 입사는 남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와, 입사를 그렇게 해석하다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외교가 중요하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텐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자꾸 미국, 일본하고 붙으려고 합니다. 이게 냉전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냉전의 불구덩이 상호 모순되는 것 같은데 나름 좀 멋들어진 비유네요.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중 관계 뇌관인 사드 문제에서는 안보 주권을 내세워 물러서지 않는 등 친미 일변도의 노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새롭지 않죠. 우리 외교부는 애무부 시절부터. 조민규 씨 뭐라고요? 애무부? 이것 보세요, 박지희 씨. 외무부요, 외무부. 아니, 우리나라 그 수많은 부처 중에서 애무부도 있었나요? 애무부는 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부부가 키스하고 포옹하도록 촉진하고 장려하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처벌받게 하고 뭐 그런 부처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민기 씨는 구속 아닌가요? 박지희 씨, 우리 침실 봤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도 할 건 다 합니다. 할 거 다 한다. 뭘 하시는데요? 그러고 보니 하는 게 없구나. 여보 미안해.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신천지 측에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략 전도, 즉
신천지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전도하는 것인데요. 이걸로 피해봤다는 교인들에 대한 하급심의 배상 판결을 무죄 취지로 엎은 건데요. 이거는 뭐 일종의 사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신천지가 현 정부 들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심 재판부 판결을 한번 볼까요? 헌법상 선교의 자유가 비록 잠시만요. 성교의 자유? 아니 신천지를 얘기하는데 성교의 자유가 왜 나옵니까? 박지 씨, 선교의 자유라니요. 선교요, 선교. 그러니까 성교요. 성교의 자유. 성교의 자유. 아니 성교의 자유가 헌법 어디에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 그 선교의 자유는 억압해도 인간들이 밤에 할 거 다 합니다. 박지 씨, 그런 건 없어도 인류는 유지가 돼요. 전민기 씨, 당신은 성교 안 할 자유 아닌가요? 누가 보면 이 성교의 자유를 누리시는 것 같아요. 여보 또 미안해. 네, 뭐 그렇군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소식도 있나요? 2020년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에 63호 가수로 출연한 아티스트 혹시 아십니까? 그 2020년 7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된 서울예대 복도 영상으로 서울예대 복도남으로 얼굴을 알렸던 아티스트. 이무진 씨요. 예. 작년에 정말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 연말 콘서트도 멋졌는데요. 개똥벌레 리메이크는 재해석의 미학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실은 5월 광주의 아픔을 다룬 노래로 알려져 있죠. 개똥벌레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고요? 네, 개똥벌레에 의인화한 거죠. 노래를 한번 보실까요?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뭐라고요? 전민기 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노래 가사요.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아니 어떤 여자가 친구를 구하겠다고 가슴을 내밀고 다닙니까? 얼마나 가슴에 자신이 있었으면. 아니 박지희 씨, 그 가슴이 지금 그 가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슴은 A컵이고 이 가슴은 F컵이다.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A컵 가슴을 내밀면 친구가 없다는 말이네요. 이거 아주 A컵들은 다 죽어야겠네 그냥. 박지희 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가슴을 열었는데도 친구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브래지어를 홀딱홀딱 열면서 친구를 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전민기 씨, 남자 버전 개똥벌레는 뭐 바지를 내려도 친구가 없네 이런 건가 보죠? 그럼 저도 친구는 없겠네요.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한강이 얼어붙었고 집집마다 창문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기록적 폭설에 비행기와 기차가 연착됐고 비닐하우스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쓰러졌습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다 뭐다 해서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매년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범위를 한반도로 좁혀보면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있는 산맥이 기류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형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있는 산맥, 어떤 산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랄 산맥입니다. 뭐라고요? 우랄 산맥? 전민기 씨, 앞에서는 지금 입사 운운하시더니 오랄로 오늘의 대미를 장식하십니까? 오랄 아니라 우랄이요. 우랄!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랄! 세상에, 불알 산맥이라고요? 불알 산맥은 대체 어떻게 생겼나요? 두 쪽인가 보죠? 불알 산맥 가운데 봉이 하나 서 있지는 않았고요? 맞습니다. 그 육봉이라고. 저질. 아니 본인이 불알이다, 오랄이다 이거 밑자락 다 깔아놓고. 아니 저 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육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철봉. 안 되겠습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나기로는 한남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자, 박지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그래요. 예. 예전에 조철봉이라고 예. 문화일보의 소설이 연재가 됐습니다. 강한 남자하고. 조철봉. 조철봉 주인공이 조철봉이었어. 강한 남자. 근데 지금이야 뭐 일간지 소설 나온 거 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 2000년대였는데 그 문화일보에 실렸는데 문화일보가 석간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살색이었고 그냥 그 문화일보만 나오면 그 소설 읽으려고 야한 소설이니까 막 그냥 너도 나도 막 배달이 되면 뭐 제일 먼저 누군가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강한 남자 조철봉. 예, 기억이 납니다. 육봉보다는 조철봉이죠. 네. 철봉은 옆으로 누워 있잖아. 아니 철봉을 들면 설 수 있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베이다처럼. 예. 서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나는 웃기라고 이렇게 대본을 쓴 건데
듣는 분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은 좀 답답하다. 이 부분은 건너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지? 웃기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풍자와 해학의 미를 한 번 더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그거보다도 네.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게. 실제로? 실제로. 네. 한마디만 하면은 짤짤이를 딸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막 그게 막 논란이 되고 진짜 그쵸. 이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인. 그리고 실제로 그냥 뭐 오늘 되게 뭐 화장이 잘 됐네, 뭐 예뻐 보이, 옷 잘 어울리네 이렇게 그렇지. 말해도 그거를 나 기분 나빠. 어. 이러면 그게 말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얼평 외모평 그렇죠. 이렇게. 저는 지희 씨 얘기 또 공감하는 게 예전엔 풍자 많이 했잖아요. 요즘 풍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만 풍자해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 80년대 라디오 방송 다시 들어봤는데 네.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어요. 그 여성분한테 오늘의 꽃이다. 우리 스튜디오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 야, 그거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지어는 그 2000년에 나온 MBC 그 예능이었는데 여성 탈의실에 그 눈을 이렇게 대고 보는 모습. 그거를 보는. 그게 막 그래. 꽁트로 나왔다고.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여탕 훔쳐보는 모습들 자주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 창문으로 이렇게. 그 구속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이지. 예. 야, 아니 뭐 물론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뭐 당연히. 예. 근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아니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뭐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건 금지해야 되지만은 PC주의에 의해서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서 뭐 범죄자로 누군가를 몰아버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나 특히 불편했다.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바로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2주를 길게 까는 이유가 그 내용이 바로 박지희 씨의 신간. 네, 그래요. 뭐라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아닌데. 꽃으로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예, 그래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이 있어. 김혜자 씨. 김혜자 선생이 쓰신 건데 그거 조금 패러디한 것 같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네, 그래요. 네. 발음이 왜 그래 근데 지금 또. 밟아도 되는 꽃은 꽃은 없다. 아니, 꽃은 없다. 아닙니다. 꽃은 없답니다. 예. 김혜자 선생 책을 못 읽어봤나 봐. 우리 저 오창석 씨한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좀 의아해하더라고. 꽃으로 어떻게 때리나. 때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만 있니? 제가 그때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민여도 이제 이탈리아에 여행 갔었고요. 친구랑 둘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말 걸어왔냐 했더니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굉장히 원통이 하더라고요. 그게 다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우리 정민여 씨도. 근데 이게 뭐 남녀간에 서로 이제 그렇게 교류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박지희 씨의 책에.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몰상식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부부, 최고 부부의 상식을 겨루는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전쟁 준비 중인 항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뭐 어차피 전쟁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근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투기 전쟁 이거 뭐 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열린 공감 TV와의 전쟁, 서울의 소리와의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줄 인사드립니다. 줄님, 이번 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 판결 나오는데. 야이씨, 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자들하고 공범 관계인데 나는 대준 것밖에 안 돼. 뭘 대주셨다는 겁니까? 돈 말이야, 돈. 씨발 새끼, 너 지금 무슨 상상한 거니? 전민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사실 권력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 나는 그냥 쩐주로만 남을 거야. 미리 얘기해 두는데. 근데 말이죠, 이 쩐주로 참여한 손모 씨도 징역 3년, 벌금 50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여보, 이 씹새끼가 자꾸 말대답을 하네. 지금 이거 보고만 있을 거야? 야, 너도 그 압수수색 당하고 싶어?
이것 봐 전군. 내가 집권한 정부는 말이야. 법무부 장관 심기를 건드리기만 해도 압수수색의 구속영장이야. 알았어? 뭐 저 그렇다면 그냥 구속시켜 주십시오. 예, 깜빵에서 혼자 편안하게 자게. 그래? 야 비서, 이 새끼 저 김세용이가 일하는 나라에 영장 넣어. 그 김세용이도 얼마 전에 삐딱선 탔지? 요새 공직사회가 왜 이런지 몰라. 서서히 나사가 빠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자, 조용하시고요. 오늘도 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 그 선물이 뭔데? 구속영장 100장. 네, 이건 그냥 심사고 뭐고 없이 구속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100명에 한해서 아무나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오, 좋다. 선물 아주 쌈박하네. 여보나 그거 10대장 줘. 아니 어디다 쓰려고? 일단 우선 뭐 정대택이랑 안혜욱이랑 노덕봉, 이 씨발 노털 쓰레기들 입에 아주 공구리를 발라야 될 인간들 아니야? 내가 정권 잡은 세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이게 나라야? 이 나라가 정상이야 지금? 그 항님은 혹시 구속영장 100개면 누구를 집어넣고 싶으세요? 나는 우선 뭐 이재명이도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강신업. 에? 강신업. 왜냐면은 강신업이가 얼마 전에 박영수를 구속한다고 했거든. 박영수 구속 당하면 영수형이 그거 못 참아요. 나하고 대장동 사이의 관계를 다 풀 거라고. 영수형이 야마들면 그런다고. 영수형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우선 그 강신업이 입부터 구속하려고. 야, 내 팬클럽 회장을 왜 구속해? 뭐야? 조용히 해 당신. 너무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왜 강신업이를 당대표로 세우려고 지금 아주 몸달아 있어요. 적당히 해야지. 야이씨, 너 지금 나한테 개기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우리 항어린이 많이 타락했네. 재임 중에 아주 최초로 이혼당한 대통령이 되고 싶나 봐. 여보 잘못했어. 이혼 그런 말은 하지 마. 아니 근데 항님 왜 줄님한테 이 이혼 드림만 들으시면 벌벌 기시는 거죠?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아내가 따로 살자고 하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야, 그런 상상하면 큰일 나. 이혼을 상상한다고? 야, 나 그런 상상하면 마누라한테 나 맞아. 민기 씨, 남자는 아내하기 나름이야. 이 세상 모든 여자가 정미녀 같다고 생각하지 마.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이것이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네, 줄님 정답 아시나 보죠? 내가 누구니? 국민대 박사 아니겠어? 내가 또 박사를 후루꾸루 딴 게 아니잖아. 정답. 도이치 모터스 배당금. 땡! 틀리셨습니다. 뭐 배당금 받을 게 있으신가 봐요. 그 주식 처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내 주가 조작 의혹 좀 잊어줘. 이것 봐, 민기. 당신 말이야. 내 아내를 못 믿나? 내 아내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아니 그거는 그 장모님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었나요? 아내가 누구 딸이야? 장모님 딸 아니야. 나는 장모님을 하늘처럼 보신다고. 그래서 장모님의 사랑하는 딸도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나는. 아무렴 어디 개밥 고양이밥 준 손으로 나를 건드리나? 아니 그러면 그 개 고양이 좋게 10마리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그걸 다 항님이 키우세요? 야, 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개 마음은 개고기가 잘 알거든. 야, 내가 줘야지. 어디 우리 장모님의 사랑하는 딸이 개밥을 주니? 장모님은 얼마 전에 잔고증명서 위조로 5억 가까운 돈을 배상하도록 판결 받으셨어요. 야. 네가 장모님이 뭐 10원 한 장 남한테 손에 끼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뻥이야. 내 말 뻥. 야, 아직도 내 말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런 거 따지는 삼류 바보들이니? 나 참 정말 가짜습니다. 여보 고마워. 요양급여 형사는 무죄로 나가서 살게 해줘서 공범들 다 유죄 판결 받았는데 우리 엄마는 살았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 어디 한두 건이라 해야지 내가 봐주는 게. 야, 지금 나한테 야리는 거야? 이제 뭐 나는 이제 다 잡은 고기다 이건가? 항어린이 혹시 아내 손에 의해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나? 여보, 나 참 잘못했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항님이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육군에 이 부대가 창설돼서 운영 중입니다. 부대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 자, 항님 정답 아십니까? 알지. 정답은 엄마 부대. 땡! 아, 엄마 부대, 그 엄마들로 구성된. 그렇지. 그 주옥순 장군님이 지휘하시는 그 부대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그 드론 부대가 뭐 하는 부대인지는 혹시 아세요? 야, 드럼 부대. 내가 왜 몰라? 드럼 부대는 나하고 아주 친숙하지. 나쁜 새끼가 있으면은 일단 패 죽여놓고 드럼통에 넣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아유 여보 너무 무섭다. 우리 착한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아. 저 북괴. 너희들 이 방송 듣고 있지? 드럼통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알았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그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로 가자 이 말씀. 아니지. 계속 으르렁대고 싸우자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 갑자기 북한이 핵가닥 해가지고 평화 노선으로 가겠다. 비핵화로 가겠다. 이래봐. 그러면은 분단 대결 논리로 버텨온 우리 국민의힘은 그 순간 망한다고. 안 그래? 아,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우리 남북이 서로 싸우는 코스프레 하자고. 핵실험 당연히 해야지. 아니 도대체 몇 년을 쉰 거야? 핵실험 당장 하라고. 그 뜻이었군요.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한자성어 퀴즈입니다. 야, 여기는 왜 이렇게 한자 퀴즈가 많니? 여기 친중이야? 우린 미일 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안 그래? 아니, 한자가 어떻게 중국 것입니까? 이 한자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자, 박민지구 심우방천. 다시 박민지구 심우방천. 뭐? 방구라 그랬어? 아니요. 박민지구 심우방천입니다. 방구가 심하면 쉬라도 싸서 개천에 방류해라 뭐 이런 건가? 땡! 틀렸습니다. 박민지구만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백성의 입을 막는 것보다 그 다음을 맞춰주세요. 아, 정답. 백성의 입을 막는 것보다 TBS처럼 언론사 예산을 삭감하라. 땡! 틀렸습니다. 내가 할게. 자, 정답. 백성의 입을 막는 것보다 기자들을 구속해서 본보기를 보여라. 땡!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하천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입니다. 아유, 그게 뭐가 어려워. 흰소리 하는 놈들은 아주 절대 보도가 안 되게 하거나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게 되는 거지. 정말 구석다리 같은 발상이다 정말. 야, 사회자. 누구를 바보로 알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호랑이가 당구 치면서 마세이 찍는 소리라고 있어 지금 네가. 어쨌든 오늘도 다 틀리셨습니다. 새해에도 여지없이 할 말하는 언론인들의 순환 시대가 예상됩니다. 발전이 없는 이 두 부부의 몰상식 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새해에 우리 줄리와 또 항. 요즘에 윤두창이라고 부르더만. 원숭이 두창해가지고 윤두창.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팸코라고 이준석 지지하는 성향을 띈 그 사이트에서 완전히 그 등 돌렸어요. 그 홍준표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윤학문. 그래요. 그러면 들을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드론 부대 같은 것도 그 밑에 분들이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글쎄 반대 논리나 혹은 대응 논리를 펼 때는 밑에서 그럼요. 적어서 올려 보내는데 어떻게 된 게 팩트가 다른 것들을 올려 보내냐 이거야. 대통령 망신당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뭐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가 온다는데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캠프에서도 그 발언이 관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그냥 하고 나 몰라라 하면은 이제 그 뒷사람들 그 수습하느라고 안 달라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런 말씀할 때는 주의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확인하고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실이. 맞아요. 이게 이제 캠프가 제대로 가동되려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안에 야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야당이 필요하지만은 그 집권 세력 안에도 그 야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레드 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사실은 리더로서는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막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자 이러는 경우가 있지만은 책임도 못 지면서 그냥 야 닥쳐 까불지 마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작가님처럼. 네 그렇죠. 네. 이동영 작가. 네. 아 그렇지. 이동영 작가가 하는 말 아시죠? 유행어로 밀고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박시영 대표 네. 여론조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박시영이가 뭘 알아? 이래요. 네. 김용민이가 옆에서 조금 의견 제시하면은 다른 의견 제시하면 예. 김용민이가 뭘 알아? 이런 거예요. 예.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래서 그 우리 지금은 족바가 시대에서 네. 10,000원 슈퍼챗 쏘면은 내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리퀘스트로 땡땡땡이 뭘 알아? 아 근데 이재명이 온 거야. 이재명? 했지. 오. 10,000원의 눈이 어두웠어. 이재명이 뭘 알아? 라고 해놓고는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나갈 구멍은 또 생각하셨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족바가 시대. 네. 앞으로 방송하는 날마다 그렇게 해서 쏠쏠하게 여기 한번 모아볼까. 슈퍼챗 재밌네요, 재밌네요. 요즘 그 진보 유튜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뭐라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지희 씨도 네. 채널G에서 좀 그 맨날 그 녹화된 걸 올리던데 네, 라이브 맞아요. 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라이브가 뭐 사실 그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 장비도 또 새로 네. 있어야 되고. 아니야 우리 저 많은 그 유튜버들이 하듯이 아, 예. 그 핸드폰. 삼각대 갖다 놓고 휴대전화 열어놓고 예. 아니 사람들이 뭐 박지 방송에서 박지희를 보고 싶지 뭐 딴 걸 보고 싶어 근데 하겠어요? 예전에 박지 씨 다른 건 다 똑똑한데 응. 기계친 것 같더라고요. 아. 휴대폰으로 제 라이브 하는 거 한번 봤는데 네.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삐걱삐걱 춤처럼. 네. 마이크도 연결이 잘 안 되고. 네. 이 옆집 와이파이 이용해서 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옆집 와이파이로. 네, 아, 그래서 끊겼구나. 네, 옆집에서도 이제 비번을 걸었더라고요. 아, 네, 웃기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책을 좀 예. 많이 팔아가지고 와이파이를 좀 네. 자기 걸로 달아놓으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무제한으로 좀 무제한으로 구입하길 좀 바랍니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도 좀 바꾸고 뭐예요 그거? 저희 아이폰인데. 아이폰이요. 아이폰 괜찮은데 화질이 좋아. 예. 아이폰이 확실히 그 카메라도 3개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앞으로 저 우리 박지희 씨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책 이름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밟아도도 좀 이상하게 들리네 아, 자꾸. 예.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네,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답니다. 네, 아마 저기 꽃은 없다가 아니라. 오창석이 댓글을 달 것 같아요.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박지희 각성하라. 네. 경애하는 지도자 윤석열 동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줄리 앙뚜아네트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해당 행위자인 유승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시달하시었다. 유승민은 감히 막장 드라마 뒤에는 윤석열 동지가 있다, 소인배 정치하지 말라며 자신이 마치 윤석열 동지의 정치적 스승인 양 과대망상을 시전하며 나발을 풀어댔다.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게다가 유승민은 국교의 무인기가 수도 서울 상공을 누빌 당시 윤석열 동지가 집무실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온 것과 그날 저녁 송년 만찬을 한 것을 두고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 무능할 수 있냐며 비방모략했는데, 당연히 참수받아 마땅할 역적질을 했음에도 스스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처신을 일삼고 있다. 아울러 유승민은 다가올 인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동지는 전당대회에 불법 개입하지 말라, 예스맨으로 당을 채우다가는 망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 선동했는데 역사의 가혹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다. 유승민은 친윤이 지배한 당의 대세를 역전시켜보려 발악하고 있는데, 아무리 윤석열 동지를 무대뽀라고 비난해도 또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고 생채기를 내도 이 모든 발버둥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윤석열 동지는 깜도 안 되는 것이 도발해 온다며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고는 자기 당 공천권을 슈킨 까려고 회방하고 딴주 꺼는 자들을 더 험악한 인간 생지옥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판단과 평가를 내리시고는 불벼락 보복을 지시하시었다. 이에 끈앞을 똘마니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을 총동원해 유승민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유승민 배후에는 이준석이 있다라는 여론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윤석열 동지와 그의 똘마니 커맥관들은 지금껏 윤 동지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을 크고 작은 싸움에서 연전연승했으며 그 연전연승한 횟수는 윤석열 동지가 본인은 안 하고 다른 대통령은 했던 신년 기자회견 횟수와 동일하다. 우리 윤석열 동지는 길들여진 칼잡이 졸개들을 틀어쥐고 야만적인 포갑정치 파시오 독재로 적대 세력들의 반共화국 대결 작동을 산산이 부숴버리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민기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DJ 전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드리는 전민기의 허리디스크쇼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전디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청담동을 가본 적이 없는 술 안 먹는 남자 한니발입니다. 정말 한니발이냐고요? 제 필명입니다. 제가 한니발 장군을 좋아합니다. 코끼리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던 그 기백,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솟구칩니다. 아, 정말 머리털이 솟구치냐고요? 문학적 수사, 즉 레토렉입니다. 근데 전데 어떡하죠? 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되고 첫 번째 지시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다 뭉갰습니다. 압수수색하던 검사가 저를 덮치자 그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엎어졌습니다. 저는 패소, 그는 무죄가 났습니다. 모 범죄자 국회의원 체포하러 가서 연설을 했는데 역풍이 일었는지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 집 초인종 누른 괘씸한 기자들 몽땅 구속영장 치라고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형이 따르는 어떤 도사가 제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떠드는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디, 제가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옛날 깊은 밤 자동차 타고 한강변에 가서 흐르는 강물을 보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강물만 봤냐고요? 아이, 강물만 봤지 뭘 또 봤겠습니까? 저 반듯한 사람입니다. 신청곡입니다. 김은국의 흔들흔들. 네, 새해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2월에 아주 대대적인 개편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예. 열심히 제가 성대모사도 하고 그래서 광고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 그 희한하네.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이게 그래서 예. 안 되겠어. 마지막 수단으로 유료 방송으로 한번 전환을 해가지고 유료로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뭐 제법 되면은 근데 그거 보니까 이동영 사장이 팟빵을 뜰 것처럼 얘기하더만. 아, 팟빵에서 이제 뭐 싸웠나요? 모르겠네. 아니 그저 너무 저기 많이 떼어가니까 수수료가 그래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거기 저 이동영은 뭐 누구도 타의 추종을 풀어하는 유료 방송의 업계 최강자예요. 팟빵 안에서. 처음에 그 수다맨을 처음 아마 유료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유료로 누가 들을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결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새로운 모델이었죠 당시에. 네. 예. 그 수다맨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500원이잖아요. 네. 500원이면 사실 뭐 그 정도 즐거움이라면 저는 그래, 영화 한 편 보는데도 솔직히 뭐 만 얼만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건 어때? 500원 할 만한가? 100원으로 낮추세요. 100원으로? 300원, 300원. 300원? 좀 300원. 깎아서 하자. 아, 진짜? 예. 아니 재미가 없나? 아니 그런 얘기는 그건 아니고. 일단 유입을 해야 되니까. 유입을. 알겠습니다. 300원에 유입해가지고 갑자기 500원으로 올리면 욕 더 먹는 거 그러니까. 아시죠? 기존 청취자는 1,000원으로 시작하자. 깎아주는 걸로. 그렇지, 깎아주는 괜찮네.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 가는 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를 맞아서 제가 뭐 감히 뭐 여러분들께 뭐 덕담 비슷하게 드리고자 하면은 절망하는 놈이 집니다. 맞아요. 예, 예. 절대 절망하지 말고
끝내 우리가 이긴다. 끝내 우리가 웃는다. 이 마음으로 버텨야지. 이거 네. 뭐 이렇게 내내 이런 저들이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그 주도권에 휘둘려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올 한해 웃으면서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네. 네. 그 한편에 재밌는 블랙 코미디를 본다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감옥 가면 또 어떻습니까? 네. 제 기도 제목이 감옥 가는 겁니다. 더 큰 기도 제목은 독한 섹스 스캔들에 엮여가지고 감옥 가는 거예요. 네. 네. 감옥은 갈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거는 좀 이루기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불행하군요. 그러나 예.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새해 덕담. 네. 여러분들 뭐 올 한해도 뭐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는 김 목사님의 또 예언이 올 상반기 중에 이뤄질 거라고 믿고요. 네, 올해 6월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6월 1년이 안에 상반기. 아 상반기 중에 6월까지지. 예. 아,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 저희 방송 더 재밌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유료가 되더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일단 김엄마 TV를 좀 더 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오래는 아니지만 지켜봤더니 사실 여기 또 건사해야 될 또 교회 식구님들도 식들이 많아요, 계시고 식들이. 솔직히 출연자들도 이렇게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또 의리로 또 함께 가자 이러면서 사실은 또 돈을 많이 쓰고 계셔서 이번 주부터 우리 전민기 씨는 출연료 드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반만 드립시다. 그래요, 반만. 그래요. 네. 예. 아무튼 좀 더 김엄마 TV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자 뉴스 경장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근은 더 힘들어 뉴스 경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